안녕하세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자녀 교육을 강의하게 된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뭔가를 먹거나 마실 때 부모님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겠네, 알아서 잘 챙겨 먹네, 그러면서 뿌듯해하거나 또는 안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TV, 게임, 스마트폰 보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보고 듣는 것들은 그냥 오락과 재미로 끝날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몸에 영향을 준다면 보고 듣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7살 아이들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3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똑같은 방에 한 명씩 들어가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인형을 공격하고 때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이 방에 들어와서 인형을 향해서 다가가더니 바로 포옹을 합니다. 친근감을 표시하죠. 세 번째 그룹 아이들은 방에 들어와서 가운데 커다란 인형이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래서 자기 볼 일만 보고 있죠. 왜 아이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보이는 행동이 그룹별로 달랐을까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하고 왔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본 아이들은 대부분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무도 그 인형을 향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보고 듣는다는 것은 그냥 오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투, 태도, 행동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두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몸을 걱정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 지금 두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두뇌가 문제는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냐면 두뇌의 뇌 크기를 줄어들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아이 두뇌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 받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 판단, 주의, 통제 이런 두뇌가 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발달해야 될 두뇌 기능들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뇌가 줄어들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왜 아이들의 언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두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까요? 과연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잠깐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엄마 뱃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뱃속에 있는 것들은 이야기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뱃속에는 오장육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이가 와서 엄마 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뇌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사실은 별로 떠오르는 것도 없고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실 두뇌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몸을 아는 것만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두뇌에는 뭐가 있냐면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두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술과 담배는 나쁜 거 알기 때문에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주면 신고하겠다. 아주 단호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맥락을 생각해 볼까요? 술과 담배는 지금 어디에 나쁘다는 거예요?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바디, 몸. 그런데 스마트폰은 두뇌에 나쁘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은 조금 고장내도 뭐 인공관절을 해서 바꿔 낄 수도 있고 고칠 수가 있지만 두뇌가 망가지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스마트폰이 두뇌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라는 두뇌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것이 바로 뉴런과 시냅스예요. 뉴런은 우리 뇌에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1000억 개가 있다는 얘기는 엄청 작다는 얘기겠죠. 1000분의 1mm 정도의 크기에 1000억 개의 뉴런이 나무 모양처럼 생겨서 우리 뇌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 뉴런은 엄마 뱃속 3개월 때부터 만들어져서 태어납니다. 어떤 뉴런들은 색깔을 구별하는 뉴런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 뇌 안에 색깔만 인식하는 뉴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강아지 뇌에는 색깔을 구별하는 뉴런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세상을 흑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뉴런들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형태라든가 크기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뉴런도 별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소리를 듣는 뉴런도 있고, 그래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말소리면 언어를 만드는 뉴런도 있고, 그것이 음악소리면 리듬을 만들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뉴런도 있고, 여러 가지 두뇌가 1000억 가지 기능을 하는 일들을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미 만들어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냅스는 뭐냐? 이 뉴런들은 서로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신을 하는 이 시냅스가 무려 1000조개나 된다는 거야. 우리 두뇌에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서 태어나는 1000억 개의 장기와 같은 뉴런들이 존재하고, 또 뉴런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 시냅스가 1000조개나 두뇌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1000조개나 되는 시냅스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것이에요. 이 시냅스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들이 시냅스의 기록,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하면 바로 두뇌에서는 그 뉴런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시냅스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뇌에서는 시냅스를 안 만든다는 뜻이죠. 그 시냅스는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선택과 경험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면 두뇌에서는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동물들은 선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선택이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강아지는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강아지들은 엄청 기뻐서 주인에게 달려서 꼬리치고 막 좋아하죠. 이거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청 기뻐서 와서 달려들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고 막 뽀뽀하면서 엄마 이제 왔어요 막 좋아해주면 이거는 선택이라는 거. 왜요? 이 아이는 엄마를 웰컴할 수도 있지만 엄마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더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두뇌가 발달되는데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소성은 한자로 이해하시면 쉬운데 가운데 소자는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 하는 것을 조수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수할 때 그 소자가 가소성 할 때 같은 소자예요.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때 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뭐가 모양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요? 바로 시냅스. 우리 뇌 속의 1000억 개 뉴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게 모양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탑니다. 아들 자전거 잘 타는데 몇 살인데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지? 저 8살인데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집에 왔다고 해보세요. 집에도 우리 아들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하겠죠.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는 거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면 바로 타나요 우리 아들?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있죠. 그는 뭘 했던 거예요? 네, 열심히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하는 동안에 두뇌는 뭘 만든다고요? 뉴런들이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시냅스를 만든다고요? 자기가 한 모양 그대로 만든다. 그래서 가소성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뭐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균형 잡는 연습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우리 두뇌에 기저핵, 바닥핵이라고 있는데 뇌 안쪽에 균형 잡는 시냅스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요. 그러면 그 모양도 뇌에 만들어져요. 핸들을 움직여요. 그 모양도 뇌에 만들어져요. 브레이크를 잡고 위험을 살핀다고 두리번거리고 자기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두뇌 안에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가 한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 잘 타는 거예요. 옆집 애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야 되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옆집 아이는 바로 탈 수 있죠. 왜? 시냅스 모양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 자전거 타게 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 안에다가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다. 자전거 타는 데 필요한 모양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성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두뇌 안에서는 1000조개나 되는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것을 가수성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두뇌를 줄어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두뇌에 뭘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두뇌 안에 있는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을 줄어들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저녁에 아빠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현관 앞으로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나온대요. 기쁘게.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답니다. 그냥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이 아이가 아빠 주머니에서 뭘 찾고 있을까요? 네, 바로 아빠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린대요. 그럼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요. 우리 아들 뭐 하나 하고 이제 들여다보겠죠? 봤더니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우리 아빠들 막 또 감동을 받아요. 잘한다. 이거 내가 가르쳐 주자는 게임을 이렇게 잘하다니 우리 아들 천재 아니야? 천재? 아주만 천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두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됐죠.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하면 똑같은 모양이 두뇌의 뉴런들의 연결로 시냅스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아빠 이제 여기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오락실이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냅스의 가수성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아이가 하는 선택과 경험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빠는 아들 책 보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면 안 되죠? 우리 아들 뇌 속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공을 차겠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겠죠. 오락실을 지으면 게임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 이러고 있다면 단지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 속에 오락실을 짓고 종합 레저타운을 지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의 선택은 두뇌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와일드 펜필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분은 뇌를 수술하는 의사인데 뇌를 수술하다 보니까 주로 살아있는 뇌를 만지게 됐어요. 살아있는 뇌를 만지니까 뇌를 만질 때마다 손도 움직이고 뇌를 만질 때마다 발도 움직이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5명의 환자들의 뇌를 꼼꼼하게 다 찔러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뇌의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25%는 입과 혀로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15%는 양 발로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뇌 70%는 손과 입과 발로 연결돼 있더래요. 우리 몸의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써도 뇌 쪽으로 연결된 게 없어. 어디를 써야 뇌는 자극된다는 거예요? 손과 입과 발.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관찰해 보면 어떻게 놀아요? 늘 손으로 움직이면서 놀죠. 늘 입을 움직이죠. 혼자 놀든 같이 놀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이들은. 그 다음에 발이 계속 움직이죠. 신체 활동으로 계속 이어지죠.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인다는 것은 두뇌 70%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시냅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손으로 움직입니까? 입으로 움직입니까? 발로 움직입니까?
두뇌 70%를 꺼놨다는 뜻이에요. 두뇌 70%를 꺼놨다는 얘기는 두뇌 안에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하는 시냅스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도 발달이 안 될 것이고 감각도 발달이 안 될 것이고 사회성도 발달이 안 될 것이고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는 가운데 두뇌의 가소성,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식당에 가봐도 뭐 차 안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엄마 아빠들이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놔서 아이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은 상태로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TV 틀어놓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 손에 들려주고 틈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시키고 이걸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아이의 손과 입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고 두뇌 70%를 꺼놓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지금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두뇌 가소성이라는 그런 과학적 법칙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제가 퀴즈를 해볼까요? 아기가 태어난 순간에는 우리 두뇌 속에 시냅스들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1000억 개 뉴런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면 시냅스는 선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시냅스가 없겠죠. 한 게 없잖아요. 뭘 해야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시냅스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 그럼 아기들이 생각하겠죠.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쟁이들이 돼요.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 안에다가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정도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져요.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엄마 아빠를 잘 따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안 따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이가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는 커집니다. 근데 머리 커지는 것은 두뇌 발달과 상관이 없어요. 천족의 시냅스를 만들어야 사람이 되는데 그건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따라하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다 따라했죠. 따라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위의 그림은 바나나 먹을 때 찍은 뇌사진이에요. 좌뇌 우뇌. 그러니까 누가 바나나를 먹고 있을 때 좌뇌 우뇌에 저 가운데 빨간 부분이 뉴런들이 서로 시냅스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사진은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을 구경하면서 찍은 뇌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지금 바나나를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두뇌는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줄 알고 활동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바나나를 먹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한 이탈리아의 리툴라티라는 학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거울신경이다. 미러 뉴런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0억 개 뉴런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1000억 개 뉴런에는 거울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 거울이 달려있어서 아이들은 따라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1000억 개 뉴런을 갖고 태어난다는데 그 뉴런이 거울을 갖고 있다는 말은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울이 달려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 앞에서 뭐 하는 존재란 뜻이에요?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두뇌가 발달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두뇌 속의 거울 뉴런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경험을 시키려고 해요. 왜?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를 만들기 때문에 두뇌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위해서 그런 걸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 앞에서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이의 두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매일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막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이 두뇌에서 소리가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뇌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에요. 아이들은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돼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슬퍼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 앞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아이는 그것을 보고 그 시냅스를 만드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아이들의 시냅스는 그 모양을 갖게 된다. 이것이 거울 유런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아빠 밥 먹을 때 폰하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이들의 선택과 경험은 두뇌 안에 같은 모양의 시냅스를 만들겠죠. 아들은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럼 아들은 엄마 아빠랑 다른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아들의 뇌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울이 있다고요. 그럼 이 세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똑같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하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있을 때 엄마 아빠인 내가 아이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한 공간에 있는 시간 동안에 부모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치워놓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이런 소리도 사실 할 필요가 없겠죠? 10분만이라도 아이 앞에서 책을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뇌에는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꽂이에 가서 책을 꺼내와서 보고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로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거울 유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오락을 하고 있으면 두뇌에는 오락실이 지어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으면 두뇌는 도서관에서 지어지니까 그 지어지는 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칙의 뜻을 아세요? 법칙이란 믿든 믿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안 하든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눈앞에서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냐는 것은 두뇌 안에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운명,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요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두뇌 안에는 대가지불이 있고, 그 대가지불이 바로 시냅스의 발달, 천조견에 되는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그런 대가지불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태어나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선택과 경험이 잘못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아이들에게 TV, 게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허용해 놓으면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룰 수도 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좀 조명해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오늘 선택과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들 안에 정말 임해서 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